이번 시간은 한국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커피의 분류와 평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한국차와 커피 분류 평가를 하면 이론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차는 녹차이며, 녹차는 발효도가 10% 이내인 불발효차로 분류되는데, 차의 생립에 포함되어 있는 천년의 건강 성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최고의 건강차라 불리웁니다. 한국 녹차의 종류로는 절기에 따라 우전차, 고구, 4월 20일경 이전에 수확하여 제조한 차로 찻잎이 작으며 가장 연하고 맛이 부드러우며 감칠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고구차, 고구를 전후하여 제조한 차로 맛이 부드럽고 잎의 크기가 작습니다. 입파차로는 입파 5월 5일경 전후로 제다한 차로 비타민C와 엽록소, 카테친류, 무기 성분 등이 비교적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녹차잎의 크기에 따라 세작, 중작, 대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차의 이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녹차의 이름은 상품에 따라 다양한 제품명이 있으며 차를 지칭하는 이명으로 전래되고 있는 작설차, 설록차, 반야차, 중로차 등도 제품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제다 방법에 따른 분류. 제다라는 것은 화덕 같은데 덮어주는, 수분을 날려주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금차, 생렵을 300도씨 이상의 솥에 직접 넣어 단기간에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켜 제다한다. 구수하며 풋내가 적고 수색은 황록색이며 한국과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차입니다. 찐차로는 생렵을 100도씨 정도의 수증기로 쪄서 차잎 중에 산화효소를 파괴하여 제다하고 맛이 담백하고 신선하며 녹색이 강한 편입니다. 주로 일본차의 생산 방식이 있었으나 근래 국내에서도 중대규모의 생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비차란 끓는 물에 차의 생잎을 데쳐서 그대로 말리거나 식힌 후에 솥에 넣어 다시 덮어 제다하는 전통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세차로는 차의 생잎을 그대로 햇볕에 말려 보관하였다가 이용하는 방법으로 민간요법 등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와 문화. 한국의 차문화로는 차문화는 차나무를 가꾸고 어린 잎을 따서 제다하여 차를 달여 마시는 찻일 전반에서 걸쳐진 동양 고유의 전통 생활문화입니다. 소박한 찻자리에는 꽃이 장식되고 시서와의 자리가 펼쳐지고 차와 더불어 요기할 수 있는 다가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차 문화는 차를 행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예절 바른 생활과 풍류의 멋을 가꾸는 수신과 수양의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 문화로는 중국은 여러 종류의 차 나무 품종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제다 방법과 차를 마시는 풍습이 다양합니다. 차를 즐기는 찻자리에 그림을 걸고 꽃을 장식하고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일본의 차 문화로는 일본은 다래를 중시하며 단순히 맛을 음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실을 꾸미고 차 도구를 준비하여 일정한 작법으로 차를 다루어 차를 마시며 즐기는 전체적인 과정을 양식화하였습니다. 세계의 차 문화로는 시베리아 지역, 몽고, 티베트는 혹한으로 인한 생활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홍차 문화의 발상지로 세계 최고의 차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의 맛과 성분으로는 카테친류는 떫은 맛, 온화한 쓴맛을 띠고 있으며 카페인과 사포닌은 쓴맛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미노산류는 감칠맛과 부드러운 맛, 유리당류는 단맛과 부드러운 맛, 유기산류는 신맛,
수용성 펙틴 단백질은 그 자체에는 맛이 없지만 점성을 갖고 있어 맛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체엽 시기가 빠른 어린이일수록 총 질소량이 카페인,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많으며 늦게 딴 입일수록 카테친 성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녹차의 성분은 음용 시 추출하는 물의 온도와 추출 시간 등의 음용 방법에 따라 용출되는 함량의 차이를 보여 맛에 영향을 미치므로 음용 시 적정 온도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차의 간. 차를 음용할 때는 온도와 농도를 적절히 하여 용출시킨 차의 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잎차는 수용성 성분만이 우러나오므로 음용 후 잎의 상태에 따라 남은 찻잎 찌꺼기를 요리에 응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루차의 이용은 찻잎 전체를 모두 이용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차의 이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와 건강. 차는 우리 생활 문화에서 내면을 성찰하는 심리적 수양의 방편과 함께 건강을 위하여 즐기는 단순한 기호 음료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이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증, 각종 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며 감기나 숙취, 식중독 등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차 다루기. 녹차의 선택과 보관. 녹차의 선택. 좋은 녹차는 겉모양이 가늘게 잘 말려 있고 잘 건조되어 있고 찻잎이 부스러지지 않고 완전하며 찻잎의 크기나 두께 등이 균일하고 수색이 맑고 선명하며 향이 맑고 풋풋하며 은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체로 좋은 차일수록 쓰거나 떫은 맛이 적고 뒷맛이 부드러우며 하급의 차일수록 쓰거나 떫은 맛이 강하며 뒷맛이 껄끄럽습니다. 녹차는 보통 유통기한이 2년이지만 1년 이내의 것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의 보관으로는 실온에서는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며 5도씨 정도의 냉장 저장이나 옹기나 토기로 만들어진 찻독에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 방습, 차강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한 보관법입니다. 자, 녹차 우리기로는 차 1인분은 약 2g의 찻잎을 다간해 놓고 차의 특성에 따라 수구에서 약 60도에서 60도에서 60도 정도로 식힌 물을 다간에 붓고 약 1분, 3분 동안 차가 우러나길 기다린 후 잔에 따라 마시며 물의 온도와 우리는 시간은 찻잎의 크기나 상태, 품질에 따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차 도구의 이해. 차를 마시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는 다기는 흰색이나 연한색의 은근하고 소박한 자기 제품으로 손에 잡았을 때 사용하기 편해야 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다기를 처음 사용할 경우 깨끗한 물로 닦아 사용하며 사용 후 반드시 깨끗이 닦아서 잘 건조시켜 보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간이 도구로는 표일배, 거름망이 있어 사무실이나 집에서 간편하게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투명한 강화 유리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터와 물 조절 구슬로 되어 있습니다. 티 인퓨저. 찻잎을 담아 뜨거운 물에 담근 후 충분히 차를 수출하여 마시는 간이 도구입니다. 티 스트레이너. 찻잎을 거름망에 넣은 후 컵 위에 걸쳐 놓고 물을 부어 충분히 차를 우려 마시는 간이 도구입니다. 휴대용 간이병. 거름망이 있어 외출 시 간편하게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간이병입니다. 자, 차를 이용한 베리에이션 메뉴로는 녹차 라떼, 가루 녹차를 우유에 녹여 만든 녹차 소스에 데운 우유를 섞어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우유에 적은 양의 거품을 넣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녹차 스무디. 가루 녹차와 우유, 얼음, 시럽 등을 한데 놓고 블렌더로 갈아서 제공하고 있으며
목넘김이 부드럽도록 얼음을 잘게 간 차가운 음료입니다. 밀크티. 홍차를 우유와 함께 즐기는 메뉴이며 우린 홍차에 데운 우유를 부어 마시는 방식과 홍차잎과 우유를 팬에 넣어 직접 끓여 마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스티. 진하게 우린 홍차를 얼음이 가득 담긴 잔에 부어 급냉시켜 차게 즐기는 음료입니다. 레몬티. 잘 우린 홍차에 레몬 슬라이스를 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커피의 분류와 평가. 생두의 분류. 생두의 분류는 크게 생두의 크기, 재배 고도, 결점두로 이루어지며 결점두에 의한 분류. 생두가 여러 이유로 손상된 것을 결점두라고 하며 아래 생산국들은 샘플에 섞여 있는 결점들을 디펙트로 환산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배 고도에 의한 분류. 생두가 생산된 지역의 고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생두의 크기는 스크리너라는 직사각형의 나무 안에 철판이 있는데 철판 안에는 수십 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스크리너에 20에서 13까지의 번호에 새겨져 있는데 번호가 크면 클수록 구멍이 크고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구멍의 크기가 작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두를 분류할 때는 가장 작은 번호를 밑바닥에 두고 번호대로 쌓아 올린 다음 생두를 붓고 흔들면 작은 생두는 밑으로 빠지고 큰 생두는 판 위에 남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밀도는 생두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기계를 이용하여 생두의 밀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점두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 분류를 통해 결점들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생두 크기의 작은 돌도 이 과정을 통해 제거될 수 있으며 단 색깔 분류보다는 먼저 실시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색깔 분류법은 밀도를 분류한 후 생두를 투입시켜 봉의 색깔에 따라 파장의 차이를 인식하여 결점이 있는 콩을 압축 공기를 통해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의 농장에서는 결점들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기도 합니다. 자, 스크린 사이즈에 의한 분류로는 생두의 크기를 스크린 사이즈로 분류하고 스크린 사이즈는 64분의 1인치로 약 0.4mm입니다. 스크린 사이즈로 분류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케냐 등의 국가가 있고 품질 관리가 뛰어난 나라로서 상대적으로 결점두가 적은 우수한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결점두에 의한 분류로는 브라질 뉴욕 분류법. 샘플을 생두 300g 안에 몇 개의 결점 생두와 불순물이 섞여 있는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AA 분류법으로는 커피 생산국에 분류하는 다른 것으로 스페셜티 커피의 분류에 사용되며 스페셜티 커피가 되기 위해서는 스페셜티 커피 분류 기준에 적합한 스페셜티 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SCAA 결점두 기준에 따른 결점들을 다시 프라이머리 디펙트 그룹과 세컨더리 디펙트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스페셜티 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리 디펙트는 한 개도 허용되지 않으며 디펙트 점수가 5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 생산 고도에 따른 분류법으로는 가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서는 고지대에서 생산된 생두일수록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대가 높으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생두가 뜨거운 낮에는 팽창해 있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반복하기 때문에 생두의 밀도가 높아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재배되는 생두일수록 커피가 지니는 신맛, 아로마,
향미가 뛰어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결점두로는 깨진 콩, 미성수콩, 주름콩, 검은콩, 변색콩, 이물질, 벌레콩 등이 있습니다. 자, 커피의 화학적 성분으로는 수분 함량은 8에서 12%에서 1에서 2% 정도로 낮추어주며, 가용성 성분으로는 생두의 당분, 단백질, 유기산 등 갈변 반응을 통해 가용성 성분으로 변화하며, 로부스타는 아라비카보다 약 2% 많으며 고온에서 단시간 로스팅하면 약 2%에서 4%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가스는 로스팅 중 생두는 1g당 2에서 5ml의 가스를 발생하며, 가스 성분의 87%는 탄산가스로 고온의 열로 인한 건열 반응에 의해 생성되며, 가스의 50% 정도는 즉시 방출되나 나머지는 서서히 방출되면서 향기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향기 성분으로는 당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로스팅 과정을 거치며 갈변 반응을 통해 향기 성분으로 바뀌고 있으며, 휘발성 화합물은 중량의 0.05% 미만으로 매우 적은 양이나 800여 가지가 되며, 가스 방출과 함께 증발, 산화되어 상온에서 2주가 지나면 커피 향을 잃게 됩니다.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풀시티 로스트까지 증가하나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트에 이르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맛 성분으로는 주로 가용성으로 끓는 물에서 약 18%에서 22%가 추출되고 있습니다. 쓴맛의 생성은 카페인에 의한 쓴맛은 전체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카페인 함량은 로스팅을 해도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맛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젖산, 피브로산, 말산, 아세트산, 시트르산 등이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성분으로는 유리아미노산, 로스팅 과정에서 급속히 소실되며 당과 반응의 멜라노이딘 및 향기 성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두의 0.3에서 0.8%로서 원두의 향기 형성에 중요한 성분이며, 일부 성분은 쓴맛 성분과 결합해서 갈색 색소 성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질은 아라비카종은 평균 15.5%, 로부스타종은 평균 9.1%이며 장기 저장 시 지질의 상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커피 생두의 색깔은 녹청색, 옅은 녹청색, 황색, 갈색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파제에 의해 가수분해가 촉진되어 상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커피 생두의 지질 성분으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 디테르펜, 토코페롤, 인지질 등이 있습니다. 무기 성분으로는 칼륨은 99%가 추출되어 인스턴트 커피에 이행하기 때문에 추출률에 간단에 이용되며 전체 무기질 성분의 40%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갈변 반응으로는 캐러메라, 당을 가열할 때 생두 5에서 10% 포함되어 있는 자당의 카라메라, 마이야르 반응, 비효소적 갈변 반응으로 생두를 로스팅할 때 생두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아미노기 환원당인 카보닐기와 적용하여 갈색의 중합체인 멜라노이딘을 만드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에 의한 갈변, 고분자 갈색 색소는 클로로겐산류와 단백질 및 다당류와의 반응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커피의 향미 평가로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느낄 수 있는 커피의 향기와 맛, 복합적인 느낌을 플레이버라고 하며, 이런 커피 플레이버에 대한 간능평가는 후각, 미각, 촉각에 의해 세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후각. 전체 커피 향기는 커피는 각기 다른 특유의 향기의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커피 향기를 총칭하여 부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각으로는 커피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맛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네 가지가 기본 맛이며 쓴맛의 역할은 단지 다른 세 가지 맛의 강도를 조절할 뿐 예외적으로 질이 낮은 커피나 다크로스트 커피의 쓴맛이 지배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맛의 변화. 단맛은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며 짠맛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촉각은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섭취한 후 입안에 물리적으로 느끼는 촉감을 말하며 입안에 있는 말초신경은 커피의 점도와 미끈함을 감지하는데 이 두 가지를 집합적으로 바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에스프레소 추출 동영상입니다. The whole thing about making espresso is typically coffee making takes 2.5 to 4.5 minutes. But in this case, every variable becomes that much more important because of the very, very short amount of time. There's so much happening. It's such a volatile process. It's kind of a violent thing, extracting espresso. It's 135 pounds of pressurized water, which is like, an adult human being's body weight being forced through just a tiny wafer of coffee. And any misstep by the barista is going to manifest itself in the cup in a very unpleasant way. And the reason is because most people who are preparing it don't give it that sort of respect that it needs. This is a good practice when you first walk up to the machine just to see how it feels. If it feels really coarse, then it probably is. So a lot of times I can make an initial adjustment just by feeling it and going, okay, that's off. All right. Before you ever prepare a shot of espresso, you want to make sure to preheat a cup. So here's my cup. I'm just going to set it under the hot water spigot. I don't want to have my hands down there because I don't want to get burned. I'm going to fill it about a third to a half of the way full. And then I'm just going to set it aside and let it preheat while I prepare my espresso. This is the portafilter. And first thing I'm going to do when I pull a shot, especially if there's an old coffee cake in here, I'm just going to knock it out, one tap. And then I want to actually make sure that the basket is clean and dry. Because coffee, when it's ground, exposes all of this oil. And as we know, oil and water don't mix. So I want to get rid of the water, allow the oil a chance to do what it does best, which is seal off that little area there. This settles the coffee in, makes sure that it's nice and even. And now I have kind of a loose mass of coffee in the basket. If I were just to tamp that right now, it would be an uneven bed of coffee. There would be uneven density here, and here, and here. And as such, the water would over-extract the less dense, under-extract the more dense. So what I have to do is redistribute the coffee using my index finger. Next I'm going to tamp. About 30 pounds of pressure, a little polish, wipe it clean, and it's just about ready to go. Purge a little bit of water through the group head. That's going to clean off the dispersion screen, and it's also going to make sure that what's available here is nice and fresh and hot water. Insert the portafilter, start my shot right away, make sure to toss out that pre-warming water. Proper espresso extraction happens somewhere between 20 and 30 seconds, depending on what you're looking for. If your coffee looks pale, tastes a little thin and a little weak, then you might have to pull the shot a little slower, which just means adjusting your grind a little bit finer. If your shot looks black, is too short, and tastes like super bitter and compact, then you're probably extracting a little slow. So you can adjust your grind a little coarser, you're ready to go. So when I'm done, it should look something like that. 1.5 to 2 ounces of espresso and burnt caramel appearance. It's really nice. My name is Kyle Glanville. We're here at Intelligentsia Coffee in Venice, California.
we take every single step in the chain from seed to cup as seriously as possible, and I think that manifests itself in a great cup of coffee, a different kind of coffee than what most people are used to experiencing. But you can get into coffee like a wine connoisseur would get into wine. It's actually quite easy. And if you come and visit us, then you'll meet a lot of people who are that way.